오늘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는 태도, 좀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양면성의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귀에 익숙한 게 하버에커의 백만전자 시크릿에서 17가지의 마인드 리셋 중에 부자는 두 가지를 다 취한다. 이제 이 항목에 있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우를 범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이 물건을 꼭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만 경사돼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을 나누는 사랑의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와 물건을 통해서 사랑을 전해야지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때가 사실 최상의 상태죠. 그러니까 양면성에 유연할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를 더 의미 있게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관계, 특히 자식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셔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정말 희생적으로 사랑을 줘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하시다가 지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을 버리고 희생을 해야 돼? 이런 회의감에 들기 시작하죠. 사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기도 한가 동시에 미래의 투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에게 사랑을 희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미래의 멋진 관계를 미리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 측면들이 우리의 행위 속에 같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양면성이 모든 행위 속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류사에서 뭐 옛날부터 고대 철학자에서부터 현대 철학자들까지 다 고려 범위의 하나였죠. 서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거를 이제 아폴론적인 세계와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라고 보통 불렀던 거예요.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용어로 치자면 그러니까 좀 질서,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는 좀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좀 이성적인 거, 로고스적인 거라고 보면 디오니소스적인 세계는 감성 감각적인 거, 에토스적인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라는 거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이것을 실천론으로 완성한 사람이 헤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겔의 변증법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양면성, 정과 반이 있으면 얘는 서로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생성해내는 것이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변증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생각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해겔의 변증법을 우리가 일상에서 잘 적용을 한다면 일단 행위를 할 때 그 의미를 생각하는 세계에서 이것을 잘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는 항상 의미와 재미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방식의 해석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설가야. 그러면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의 꿈을 실천하는 행위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성장을 취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나는 재직에 가난한 소설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선적인 생각이라면 꿈의 실현과 경제적 성장을 한꺼번에 취하려고 하는 그런 보관적인 눈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의미 해석을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설 얘기한 김에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두 가지를 다 취하는 보관적인 관점을 갖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소설가라고 한다면 나의 내면을 표출하는 것이 소설인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소설가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쓴 소설을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단지 자신의 순수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과 상호 소통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을 지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의 측면에서도 항상 변증법적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차원은 관계 면이에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인데 공감이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된 케이스를 예를 많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감이라는 것은 듣고 그것을 끄덕여주는 그래서 추임새를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만났는데 다 공감적 태도야. 그러면 다 고개만 끄덕이면 누가 발화를 합니까? 누가 말을 하냐는 것이죠. 공감의 진정한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발화하고 또 상대가 그것을 들어주고 또 상대가 발화하고 내가 그것을 들어주고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대화, 다이얼로그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전반은 서로가 자기를 발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적인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멀티플리서티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상호 성장하는 모습 을 우리 멀티플리서티라고 하는데 관계 면에서도 이런 양면성의 유연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 변증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행과 관련된 측면에서의 변증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저는 계획과 자유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계획 안에 자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획과 틀을 정해두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계획을 세운 것 안에 우리가 속박되게 되면 그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라는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욕구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 모두를 억눌러서는 계획 순간의 결과치밖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의 틀 안에 있으면서 일탈하고 자유로우면 거기에다 추가해서 그러니까 계획할 때 시점과 달리 새롭게 변화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역량을 결과에 잘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실행 과정에서도 계획과 자유 또는 계획과 일탈이라는 것들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실행의 태도 같은 것들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의미와 재미도 한꺼번에 취하시고요. 또 관계에서도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적인, 성장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고요. 무엇인가를 실행할 때도 계획과 자유가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해서 최대화된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는요, 변증법, 다시 말해서 양면성을 편안하게,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멋지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김효수의 매일 5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